존경하는 동해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정학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 여러분께 세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해의 미래를 설계하는 지혜로운 일꾼이 되겠습니다. 현재만 보는 시장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10년 후, 20년 후 동해를 준비하겠습니다. 해양, 산업, 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해양도시 동해를 만들고 청년이 돌아오는 미래 산업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시 재정을 튼튼히 하여 시민 여러분의 살림살이를 반드시 나아지게 하겠습니다. 동해해산 1조 시대를 열겠습니다. 중앙정부와 강원도를 움직이고 국비와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해서 동해로 돈이 흐르게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 30분 책임도시를 구축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기호 1번 저 이정학이 동해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망상지구 개발 사업은 2013년 경제구역 지정 이후에 우리 사업 시행자가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바뀔 때마다 개발 계획이 달라졌고 사업비 조달도 막혔습니다. 그렇게 사업은 계속 지연됐습니다. 그로 인한 우리 시민분들의 고통은 더해갔습니다. 이제는 속도만 강조하는 개발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정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망상 제1지구는 2024년 대명건설을 대체 사업자로 지정했고 현재 개발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산자부로부터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상 제2, 3지구는 실시 계획까지 승인이 끝났지만은 토지 보상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 시행자가 자본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상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돈도 마련하지 못하면 개발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피해는 또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청 내에 망상지구 개발을 담당하는 TF가 있는데 시장이 되면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두 곳만 보지 않겠습니다. 내년에 실시 계획이 떨어지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망상지구 개발은 반드시 정상화해야 합니다. 우리 동해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동부메탈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동서발전이나 이런 산업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동부메탈은 다음 달에 문을 닫고 동서발전은 2029년에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해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환경경제에서 다시 해양경제로 돌아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네비시티 도시는 군사도시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해양경제 도시를 이끌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일함대 사령부가 동해시에 있습니다. 그 일함대 사령부가 앞으로는 우리 동해시에 막대한 경제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코 군사항을 만들어서 우리 만성을 어떻게 하고자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거기는 그게 나름대로 살리고 동해항은 동해 나름 살리고 또 망상은 망상대로 살리자는 뜻입니다. 김기아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강원특별법 3척 개정안에 내공인을 100% 받을 수 있는 국제학교 특례가 됐다가 교육부 반대로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계시죠? 그렇지 않아도 국제학교 유치하겠다고 춘천, 원주, 강릉이 유치 경쟁 벌이고 있는 것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특례가 통과되면 망상 국제학교 유치 힘들어집니다. 도의원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 동해시는 2015년 9월 9만 명을 넘던 인구가 올 4월에는 8만 5천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4년 만에 5천 명이 사라진 거죠.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 항토 기업들이 문을 닫으면서 우리 근로적 가족들이 동해를 떠났고 여기에 한중대학교까지 문을 닫으면서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통합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 묵호와 부평이 통합한 후 어땠습니까? 묵호 분들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셨는지 그 고통을 우리 모두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 없는 통합이 또다시 벌어지면 동해시 또 한 번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무조건적인 통합 대신 실속 있는 메가시티 연합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동해와 삼척이 교통, 관광, 의료 등 공동사업부터 먼저 시작하고 그 후에 행정통합은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 천천히 풀어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저는 인구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 주거, 의료, 교육이 네 가지를 묶어서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미래 산업과 기업 유치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아이 키우기 좋은 우리 김홍수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홍수 후보님께서 동해 삼척 5개를 포함한 대통합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혹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많은데 혹시 가능합니까? 삼척과 5개의 동의를 얻어낼 방법이 있으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통합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동해 삼척 5개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충분한 준비와 우리 시민들의 동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5년 전에 마산, 창원, 진해가 창원시로 합쳐지고 나서 지금까지 후유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구는 줄었고요. 마산과 진해 사람들은 통합을 괜히 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급하게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보다는 동해, 삼척이 같이 갈 수 있는 것부터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공동하장장 같은 사업입니다. 행정은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과를 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고 지역 간의 신뢰를 쌓아가면서 제대로 된 행정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인구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경제 성장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GRDP라고 그러죠. 경제 성장성이죠. 저희들이 성장성이 계속해서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3조대에 빠져 있습니다. 강릉시는 4조, 5조, 6조, 8조까지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까이 있는 삼척조차도 3조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생산성이 경제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까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 우리 청년들이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다 주거적인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처음에 결혼을 하거나 또 결혼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주거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청년들에게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의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애를 낳고 애가 아팠을 때 어디로 달려갑니까? 강릉, 춘천, 원주로 달려갑니다. 동해시에는 우리 의료 시스템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까지 이런 부분들을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난 2월 우리 동해선 삼척 강릉광 고속화와 우리 동해 시내 지하화 사업이 정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당연히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하화하는 것이 항만, 상당과 관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철도가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장 풀어야 할 시급한 숙제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평일 강릉의 KTX는 하루 17번이나 운행하는데 우리 동해행은 고작 6번 다닙니다.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KTX를 타고 서울로 가려면 많은 시민들이 강릉까지 나가는 겁니다.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동해 삼척 인구가 14만 5천입니다. 강릉 인구가 20만 정도 되니까 한 70% 넘습니다. 여기에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우리 동해 묵호의 이용객이 월 11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선 생활 인구를 기준으로 동해역 KTX 운행 횟수를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항세권, 내륙권을 하나로 묶고 효율적인 복합 물류 운송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동해역, 묵호역, 그리고 영동선, 태백선의 내륙까지 다 연결해서 사람도 화물도 잘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영동 태백선을 동해와 연결하는 내륙권, 역세권, 항서권 연계의 동해시의 미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동 태백선 주변 지역의 사람과 화물이 동해시에 있는 역과 항구로 연결되면 막대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그런 걸 봐왔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강호추 공약은 영동 남북권 철도망 개성을 무시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통 오지 강원도를 춘천, 전라도와 연결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저는 강호추 KTX와 영동 태백선 고속화 사업은 둘 다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강호추 KTX 때문에 영동 태백선 고속화 사업이 가로막힌다면 제가 앞장서서 막을 겁니다. 저는 민주당 시장이기 전에 동해 시민을 위한 동해시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아 후보님은 동해 목포의 KTX 증편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평일과 주말에 운행되는 강릉과 동해 KTX 횟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강릉과 동해 차이 증편을 위해서는 국토부와 고려를 둔 것 같이 풀어야 할 숙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당 후보로서 이걸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김기아 후보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후보님은 AI 데이터 센터 유치를 공약으로 발표하셨습니다. 우리 AI 데이터 센터는 우리 우상호 강원도 후보가 국내 5대 기업 중 한국과의 협의를 거쳐 최대 70조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를 공약하셨습니다. 5개 지역에. 후보님이 제안하신 AI 데이터 센터는 우상호 후보가 제안한 것처럼 특정 기업과 협의를 거친 구체적 공약입니까? 아니면 막연한 구상입니까? 둘째, AI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막대한 전기가 필요합니다. 후보님이 제안하신 AI 데이터 센터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1.5기가와트 규모의 동해시 전력 생산용으로 가능한 건지, 지금도 동해시엔 이미 300기가 넘는 송정탑이 있습니다. 송정탑을 또 세워야 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국내적으로 말이 어렵습니다. 우리 삶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에너지값 오르고 물류비 오르고 어민이 조업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하자마자 동해형 민생 방어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어민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긴급 대응 체계를 만들고 동해페이와 연계한 관광 소비 회복 프로그램을 확대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앙정부, 강원도, 동해시를 하나로 묶어 진짜로 움직이는 원팀 시정으로 국비학교와 정책 연계, 광역 협력까지 반드시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해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해군 일함대, 해경, 동해항, 묵고항, 부평산단 이거 다 연결하겠습니다. 해양산업, 방산, 물류 세 가지 집중 육성하고요. 청년 일자리하고 미래 먹거리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둘째,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시장은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울로 뛰고 세종으로 뛰고 중앙정부를 설득해 예산을 가져오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국비합보 TF를 즉시 만들고 국고산업과 대기업 투자를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의료 30분 책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정학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북극 항로 효과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우리 유럽 로테르담으로 가려면 수에즈 운하를 거쳐야 합니다. 부산에서 출발하면 22,000km 정도 30일에서 34일 제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15,000km 해수부 분석으로 한 20일 안팎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의 30%, 일수는 10일 이상 단축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2일에서 34일 걸리니까 한 10일 정도 단축되면 한 20일 정도 걸리겠죠. 물론 메인 물류 거점은 부산입니다.
그럼 동해는 뭘 하냐? 저는 틈새로 전략시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북극 항로 거리는 가까운데 안보는 위험한 길입니다. 상업 운행이 시작되면 호위하고 보안 책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동해의 카드가 나옵니다. 해군 1함대입니다. 동해안 작전구역을 책임지는 함대가 바로 우리의 시에 있습니다. 이건 부산도 못 가진 자산입니다. 저는 1함대 기반으로 북극항로 출발 단계 안보 거점 이걸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1함대 정비, 보급, 방산협력, 국지선박수리, 해안보안, RD 이게 다 일자리라고 저는 일자리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강만 항만공사 얘기입니다. 문제는 항상 어떻겠죠? 국가관리항인 동해항을 국가가 안 키워주면 강원도 힘으로 키워보자는 겁니다. 당장 관리권 가져오자는 게 아닙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동해시가 만든 북방물류산업진흥원에 강원도가 출연하시면 됩니다. 동해항하고 북방물류 연구하고 정책 개발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강원 항만공사로 키우자는 겁니다. 정부가 2030년 상업운영 목표로 띄고 있습니다. 4년 남았습니다. 지금 안 움직이면 부산만 다 가져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사업이시죠? 안전 교통 안전로 만들기.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해양 이런 시스템의 그런 공약은 제가 조금 기억을 못하는데 다음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저는 글로벌 해양 도시 구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해시에는 국가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해수청이 있고 해경이 있고 해군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국가기관이 합치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 국가기관들이랑 협업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글로벌 해양도시, 이거 제가 머릿속에서 그냥 만든 거 아닙니다. 이미 국가기관들이 구상해 놓은 겁니다. 해양박물관 동해분원, 해양재난안전센터, 이건 해양수산청 구상입니다. 수리조선 사업은 해경 구상이고요. 무인잠수정, 드론, 국방과학연구소가 이미 연구 중에 있습니다. 실험만 거치면 바로 제조 단계로 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동해시가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연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기관 구상을 실제 계획으로 바꾸고 실제 사업으로 만들어내는 것, 지자체의 역할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 기관들이 따로따로 하는 사업을 동해시 정체성에 맞게 묶으면 서로 맞물려서 더 큰 힘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추가 사업이 또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말하는 글로벌 해양도시 동해 프로젝트입니다. 한 가지 더 하자면 제가 해군, 해경, 협업 강조하니까 군사시설 늘리는 거 아닌가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동해에 이미 해군 1함대가 있고 해경이 있고 동해항, 묵호항이 다 있습니다. 이걸 정비, 보급, 해양안전, 방산협력, 교육훈련, 방산협력, 교육훈련, 가족 정주 여건이랑 연결하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키우고 일자리 만드는 일, 그게 진짜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중대 간호대학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한중대 활용 문제는 정말 해결해야 할 우리 시의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도 한중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한중대 교직원들과 간담회도 가졌었습니다. 다들 동해시가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는 분위기였습니다. 후보님 공약처럼 간호대학을 유치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후보님, 간호대학 유치 구체적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협의하고 있는 학교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저는 동해행 강점인 바다, 항만, 철도, 해군 등의 인프라를 연결해서 새로운 해양경제 도시로 만들려고 합니다. 핵심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해양경제 육성입니다. 기존의 해양관광과 해양물류에 더해서 해군 제1함대와 해경, 국방과학연구소, 동해항을 연계해서 수리조선, 방산, 망상, 해양안전산업을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암에서 동해항을 거쳐 청곡, 한섬, 부곡, 묵호항, 망산까지 동해시 전역이 해양경제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둘째, 맞춤형 투자 유치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도지사 후보님이 발표한 70조 AI 데이터 센터 옥계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옥계는 행정이 강릉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옥계 분들의 생활권이 동해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 동해시에서 통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사실 동해시의 투자 유치와 마찬가지인 셈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자원인 동해안과 부평산단, 철도망의 에너지 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첨단 케이블 제조 산업, 첨단 방위 산업을 유치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미 저에게 1,000억 규모의 투자 의향을 보인 상장 기업이 있습니다. 올해 안에 투자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저 이정학은 실제 투자와 실제 일자리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김기아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후보님은 AI 데이터 센터 말고도 묵호항, 연안우, 유람선, 한섬, 묵호 등대 케이블카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사업들은 무슨 재원으로 하겠다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후보님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들이 진행되려면 묵호항의 그 산업 기능이 동해 신항으로 이전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획으로 보면은 빨라야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한데 민선 국회 임기는 2030년에 끝납니다. 임기가 끝나야 가능한 공약입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4년 동안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저번 선거에 낙선을 한 이후에 많은 공부를 했고 그 공부를 4년 동안 하면서 동해시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잘 알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지금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동해시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 예산은 760조인데 강원도 예산 10조입니다. 근데 동해 예산은 6천억, 7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저는 그것부터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해시는 정체성이 없었던 겁니다. 산업도시도 아니고 교육도시도 아니고 관광도시도 아닌 그런 정체성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아까 도농복합도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 동해시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국비, 도비, 특별교부세, 공모사업, 민간투자, 국가전략사업 이게 다 합쳐서 우리 시 전체 사업비를 1조 규모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체 수입은 늘려야겠죠. 예를 든다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역자원 시설세 문제입니다. 화력발전소가 전기 만들 때 발전에 따라 그 지역에 일반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입니다. 제가 시의원 할 때 이게 1kW당 0.3원이었습니다. 수력발전일 경우는 2원이었고 원자력 발전소는 1원이었습니다. 저희들 동해시가 1540메가와트를 생산을 하면 저희들이 1원이 있을 때 154억 정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0.3원입니다. 이걸 올리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시의원일 때 이걸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0.6원까지 올려놨습니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방세로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국가 기업들이 동해시에 와 있습니다. 이런 존경하는 동해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화려한 약속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꿈꾸는 동해시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오늘 밤 우리 아이가 갑자기 열이 펄펄 끓을 때 바로 달려갈 수 있는 응급수 있는 도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돈 걱정 없이 따뜻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도시. 내 아이들이 이 동해 땅에 단단히 발붙이고 안정감을 느끼며 살 수 있는 도시. 이런 도시를 만드는 게 행정이 해야 할 진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이정학 동해 바람을 맞으며 자랐습니다. 학교 다니던 그 길, 어머니를 따라 나섰던 시장길, 친구들과 바다에서 놀던 그 해변. 이 동해의 모든 골목이 저를 키워준 것입니다. 이제 제가 동해를 키우겠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돌고 시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도시, 실리적인 행정으로 만들겠습니다. 시민 우선주의라는 든든한 울타리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해 시민 여러분, 저에게 동해시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동해시에 필요한 사람은 저 예. 이장입니다.